안녕하세요. 식품제조 인사이드. 이번 시간에는 수입육 입고 단가만 보고 샀다간 100% 손해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식품 원료육을 구입하실 때 냉장육, 냉동육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러나 제가 처음 했을 때 이 수입육을 했을 때 한 20 몇 년 전에는 국내산도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입육이 월등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입육을 구매할 때 어떤 조건을 보고 구매를 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고 검사 지표입니다. 현장에서 하역해서 즉시 판정해야 되는데 유관 검사로 하고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하는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육을 구입할 때 먼저 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유통기한입니다. 보통 수입육은 유통기한이 24개월, 2년으로 돼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 24개월 이내의 제품을 사용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유통기한이 짧을수록 좋죠. 그런데 제가 실제 현장에서 겪어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최소 12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들, 그러니까 수입육의 그 수입 절차를 보면 어느 외국에서 생산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통관 절차를 거치고 우리 공장까지 오는데 소요 시간은 약 2개월, 6, 7일, 60일 정도,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때가 최고 빨리 받을 수 있는 기간이죠. 근데 그렇게 받는 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실무에서는 최소한 12개월 이내에 원료육을 받는 게 좋은 제품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또 좋은 제품을 만드는 또 척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4개월 중에 18개월 이 정도 지나면 제품마다 차이는 있지만 좀 지방 산패가 있어서 좀 쩐내라고 그러죠. 쩐내가 날 수가 있고, 해동 시에는 이제 단백질 보수력 저하로 인해서 육즙 탈수가 수반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수율에도 관계가 있고 제품이 퍽퍽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유통기한이 1년 이내의 제품, 또 남은 잔여기간 또한 1년 이상 남은 것들을 구매해서 사용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유관 검사 중에 육색 및 신보 온도인데, 육색을 보통 구매를 해서 냉동 차량으로 공장에 도착했을 때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박스를 개봉해서 물을 이렇게 끼얹어 보면 알아요. 이렇게 펄펄 끓는 물이 아니고 보통 그 수돗물을 이렇게 끼얹어 보면 해동 후에 육색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입 진공 상태에서는 원료육은 이제 산소 결핍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좀 어두컴컴한 색이 나죠. 자적색을 띠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개봉을 해서 물에 담가 보면 바로 복원이 되죠. 그러면 갈변이 됐는지, 흑변이 지속되고 있는지, 또 미생물이 증식됐는지 이런 것들이 육안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고 좋은 제품은 선홍색으로 바로 복원되는 것이 최고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최고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선홍색 빛을 띠고 있느냐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냉동육의 그 품질 안정성에는 온도죠, 온도. 보통 요 공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바로 하역을 해서 바로 냉동 창고로 넣게 되는데, 상차지에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습이 많은 날에는 박스가 좀 후줄그레해지죠. 표준말이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축축하니 좀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더 빨리 녹게 돼요. 18도 이하에 보관됐던 그 제품들이 더 빨리 녹을 수 있으니까 습한 날은 되도록이면 입고를 좀 보류하고 좀 맑은 날 받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원료육을 신부를 재는 경우는 없죠, 거의. 여기에는 지금 원료육 박스 신부에 온도 센서를 깊숙이 찔러 넣어 18도 이하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박스 속까지 확인하지는 않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신부 온도를 체크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18도 이하인지 꼭 실측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고 중요한 부분은 포장 방식과 수율이에요. 단순히 매입 원가 보통 구매를 할 때 50원, 100원 싸움이거든요. 여러 업체의 견적을 내봐도 어디가 50원 비싸고 어디가 50원 싸고 그 차이인데,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50원이라는 단가가 상당히 마음에 잘 와 닿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러나 원료육은 구매량이 킬로그램 계산으로 했을 때 1000kg, 10,000kg 이렇게 되기 때문에 50원, 100원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입시 이름을 하고 해서 이 원료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료를 구입했을 때 50원, 100원 더 싸게 공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포장 방식을 잘못 선택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포장 방식이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좀 3개 정도로 나온다면, 원료가 진공 포장되는 경우, 또 개별 포장되는 경우, 또 벌크 포장되는 경우, 이렇게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공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죠. 그래서 산패라든지 이런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단점이 있다면, 진공 포장 같은 경우에는 뼈에 이제 진공 필름이 찔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피놀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러나 단점이라면 또 원가가 이 3가지 포장 방식에서는 최고 비싸다, 이런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포장인데, 개별 포장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개별 포장으로 오는 것들이, 예를 들면 뼈가 있는 왕족발이라든지 등갈비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개별 포장으로 오죠. 그 다음에 벌크 포장인데, 벌크 포장 제품들은 가격이 지금 진공 포장, 개별 포장, 벌크 포장 보면 단가가 다 같은 제품을 이렇게 포장하진 않아요. 제품의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포장을 하게 되는 건데, 벌크 포장 같은 경우는 햄이나 믹싱하는 그런 원료들, 이런 벌크 포장을 하게 되는데, 벌크 포장이나 개별 포장이나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유통기한, 수입된 날짜가 좀 최근 걸로 사용하는 게 훨씬 이익이 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말씀드린 평균 해동 드립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만큼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진공 포장은 3% 미만, 5%, 8% 이렇게 돼 있는데, 유통기한이 오래될수록 드립 현상은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도 포장 방법의 차이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같은 방법이라면 지금 단가는 조금 비쌀 수 있어도 진공 포장 상태의 제품을 쓰는 것이 훨씬 완성된 제품에 있어서는 제품의 품질 향상도 그렇고, 또 수율이 좋으니까 또 그만큼 이익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공 포장, 개별 포장, 벌크 포장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드립 손실률이 크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제품을 원료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포장별로 해동 드립 로스 비교를 보면 진공 포장과 개별 포장, 벌크 포장의 드립 로스율이 큽니다. 그래서 벌크 포장은 입고 단가가 낮아요. 벌크 포장되어 있는 제품은 대체적으로 단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해동이 됐을 때 드립률이 높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결론은 가공 후에 실제 제조 원가는 진공 포장용보다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크 포장은 특별한 용도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되도록이면 진공 포장, 특이하게 등갈비나 왕족발이나 이런 원료 같은 경우는 개별 포장,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러나 원가 계산할 때는 드립 손실률을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수입 필증 받고 유통기한 확인하고, 그다음에 배송 차량, 냉동 차량의 타코미터 확보하고, 또 유관 검사, 초반에 말씀드린
무작위로 하나 꺼내서 물에 한번 담가 봐서 그 선홍빛이 나는지, 또 심부 온도를 찍어 봐서 18도가 이상 18도 이하로 더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그 샘플을 확인이 다 됐으면 뭐 바쁘고 내지는 이러다 보니까 냉동실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실무에서는 종종 있어요. 바로 하차가 되면 바로 냉동창고로 입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결론을 보자면, 생산 제품에 대한 적합도, 내가 어떤 완제품을 생산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그 최종 제품을 생각하고 원료를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총 24개월 중에 그래도 12개월 이상 남은 잔여기간이 남은 원료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진공 포장, 개별 포장, 벌크 포장 이런 형태의 포장이 있지만 같은 원료라면 단가는 조금 비싸도 진공 포장, 개별 포장 순으로 원료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선도 및 온도 확인은 뭐 다 하는 거지만 그래도 꼭 선도 체크와 온도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적 서류인 수입필증이나 이런 기타 법적 서류들을 꼭 보관하고 받아서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원료욕은 감실률, 생산됐을 때 감실률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똑같이 그냥 그 진공 포장이나 내지는 뭐 개별 포장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여기서 보신 대로 드립로스가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부분인데, 같은 제품이라도 이 제품으로 생산하는 거하고 이 제품으로 생산하는 거하고는 원가 차이도 확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포장 방식에 따라서. 이것을 꼭 생각하고 원료를 선별해서 사용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